자, 다음 사연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다음 사연. 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네. 다락방 소녀. 네, 제 사연입니다. 다락방 소녀. 제목만 봐도 싫은데요, 느낌이. 다락방에서 살아보신 적 있어요? 다락방에서 살진 않죠, 보통. 전 다락방에서 살아봤어요. 예?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오? 막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낮잖아요. 네, 맞아요. 다락방은. 어렸을 때. 약간 로망도 있잖아요, 다락방에 대한. 뭐 좀 꾸미고 약간 비밀 아지트.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뭔가 올라가서 나만의 공간이라는 건 있는데 좁아요. 그리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전기장판 깔고 전 좋았어요, 나름. 거기서 건담도 만들어 보고 뭐 공부도 하고. 사실 어렸을 때는 자기 방이 있다라는 게 되게 큰 꿈이잖아요. 내 방이 있는 거. 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살던 집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왜냐면 한옥 기반 구조였었으니까. 그런데 제 방이 생겼었던 시점에는 보통 그 아파트였어가지고 딱히 다락방은 없네요. 형님은 약간 좀 부자셨네요. 아파트에 사셨다는 거 보니까. 아니 네? 부자셨네,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아파트는 꿈도 못 꿨던. 나홀로 집의 케빈처럼 다락방에 이렇게 혼자만의 집이 있다면, 저는 나홀로 집에 보면서 와, 나만의 공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집에서,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도둑이 들었어. 어떡하실 거예요? 도둑이요? 제가 어려요 지금? 어리죠. 케빈처럼? 네. 그러면 일단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막 장난감으로 이렇게 또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홀로 집에를 다시 보면 도둑이 들자마자 무언가를 대처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알아요, 케빈이. 며칠 전에 알아서 준비를 며칠 동안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다고도 말하기도 이상하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케빈 천재예요. 천재죠. 네, 천재예요. 그 도면을 다 짜고 이렇게 해서 함정을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았다는 건 천재입니다. 그렇죠. 천재인데 저는 약간 나홀로 집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깨트리고 싶진 않지만, 나홀로 집에를 BGM만 다른 걸로 보면요, 공포 영화예요. 그렇죠. 도둑들이 당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폭력적인 어떤 그 장면들이 잘 없어요. 어렸을 때 어린이 영화였잖아요. 네, 가족 영화, 어린이 영화. 저는 그만한 장난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케빈이 되게 부러웠던. 집에 장난감이 많으니까. 근데 그 집은 또 애들도 많았으니까.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네, 집도 엄청 넓고. 집이었고, 애초에 되게 먼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더군다나 피자가 맛있어 보였고, 굉장히 시작했을 때. 네. 피자 먹고 싶네요.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둑은 그렇다고 쳐요. 집에 귀신이 나왔다. 어린 나이인가요? 다락방에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귀신을 만났다. 네. 유튜브 각인가요? 그때 어린 나이잖아요. 유튜브를 못 따는 건데, 저는 일단 울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아니, 공격 버튼이 없어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을 못하는, 내 분에 내가 못 이겨서. 내가 얘랑 싸우면 지금 질 것 같아. 너 10년만 더 기다리지. 내 피지컬이 완성됐을 땐 넌 이미 죽어 있을 텐데. 그런 좀 억울함. 친구 먹지 않을까요? 친구 먹는다고? 그렇게 만난 그 경험으로? 귀신이랑? 귀신이라는 걸 알까요? 그 나이에? 친구라고 생각하지. 얘가 해외에서 컸어요. 해외에서 크다 보니까 어른을 만나도 다 친구 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아래가. 지금도 형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약간 하대하던데. 못된 것만 배웠구나, 해외에서. 무슨 소리? 아니, 이거 다시 붙여주세요. 이거 다시 붙여주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다락방 소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죠.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락방 소녀입니다. 때는 부모님이 잠시 귀농 생활을 할 때였어요. 옛날 가옥을 부모님께서 개조한 집이었죠. 니은자 형식으로 본체랑 상층체가 나눠져 있었는데, 본체에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부모님이 종종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사용되었고, 다락방 특성상 좁고 낮았어요. 대학생이던 전 방학이 되면 이 집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바다도 가깝고 고즈넉해서 쉬기 딱 좋았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내려와 있던 때였습니다. 아빠는 텃밭에, 엄마는 동네 분들과 시내에 나가셔서 혼자 집에 있었어요. 거실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 무료함에 TV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오후 시간대라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영화나 봐야겠다 싶어 그냥 추천 탭에 있던 무료 영화 중 하나를 골라 틀었습니다. 흔한 할리우드 영화였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가족의 복수를 위해 총격전을 벌이는 씬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누워있던 소파 뒤에 다락방 계단 쪽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뒤돌아보지 않고 엄마 왔어?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말만 던졌어요. 그런데 제 말에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엄마가 다락방에 올라가 제 목소리를 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또다시 주인공이 총격전을 한 직후였어요. 계단을 오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평상시 들었던 엄마의 발걸음 소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체중이 좀 있으신 편이라 소리가 이게 더 가까웠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단과 부엌, 그 어디에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밖에서 난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 갸우뚱하며 다시 영화를 보기 위해 몸을 돌리려던 차였습니다. 다락방 쪽에 하얀 옷자르기 스륵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야? 엄마는 뭘 하길래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투덜거리면서 저는 영화를 잠시 일시정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 엄마에게 국수라도 해먹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러 다락방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 덥다 하시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 뭐야? 엄마 왜 거기서 나와?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 뭔 소리야 얘가.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지. 엄마 아까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어? 계속 다락방 왔다 갔다 했잖아. 아 졸리면 더 자. 밥은 먹었어? 엄마의 반응을 보니 진짜로 이제 막 집에 들어오신 듯 했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의 옷차림은 남색 바지에 윗옷은 빨간 등산복이었습니다. 흰 옷자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희한하다. 내가 진짜 뭘 잘못 봤나? 생각하며 전 이내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제 착각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실에서 아빠랑 보드게임을 하며 놀던 때였어요. 작은 망치로 얼음을 깨 펭귄을 떨어뜨리는 게임이라 부모님도 쉽게 하실 수 있어 자주 하던 놀이였어요. 주거니 받거니 얼음을 쾅쾅 깨며 놀고 있는데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엄마는 뭐가 저렇게 바쁘다냐? 몰라. 다락방에 뭐 찾으러 갔나? 아, 아빠 그렇게 세게 치면 펭귄이 날아가잖아. 옥신각신 싸우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콩콩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오늘따라 요란하게 다락방을 청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대뜸 아니 무슨 어린애 뛰어다닌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 엄마가 다락방 청소하나 본데? 아닌데 이거 사람 발소리 같은데? 아빠가 게임하던 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자 콩콩 울리던 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청소한 흔적도 없었는데 분명 엄마가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올라온 김에 저는 다락방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와 하던 게임을 아빠가 엄마와 이어하는 중인지 탕탕거리는 소리와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나지막히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도 다시 거실로 내려가려는데 가만 보니 이 다락방은 저와 부모님이 뛰어다닐 만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천장이 매우 낮은 편이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이 다락에서 무릎걸음으로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마디로 아까 들었던 가벼운 소리를 성인인 저희가 내기엔 어려운 구조였죠. 혹시 집에 쥐가 있나? 그럴 일 없는데? 진짜 별별 생각을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데 휙! 제 옆 시야로 하얀 옷자락이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라 헉! 숨을 들이키며 다락방을 돌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놨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날씨였습니다. 무언가 날릴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급히 다락방을 내려와 부모님께 아무래도 집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 안과 밖을 모두 둘러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작은 동물들이 들어올 만한 구멍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참 다락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까맣게 잊었던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개학을 앞둬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TV를 틀었어요. 영화 채널에 맞춰놓고 소리라도 들으려고요. 한참 미국 드라마가 방송 중이었어요. 예전에 몰아봤던 수사물 드라마였고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 편이라 저는 짐 정리를 하던 것을 멈추고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을 탕탕탕 세 방 쏜 직후였어요. 제 등 뒤에서 또 들려오는 계단 오르는 소리. 이번에는 어쩐지 소름이 확 돋아 저는 뒤를 다급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입구 끝에서 보이는 흰 옷자락. 저는 이제야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다락방에 올라가 확인을 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총소리 같은 소음이 울리면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귀신이 사람을 피해 도망치는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래도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며 그간 겪은 일을 요약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다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엄마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마트에서 주전부리를 사오셨어요. 저희 집은 과자 같은 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온 건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달콤한 종류의 과자와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락방에 쫙 펼쳐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두 손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엄마의 기도 내용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엄마들이 딸에게 자주 하는 다정한 말 같은 거요. 우리 아기 많이 아팠지?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자라.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린아이를 달래는 말.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은 그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꼭 그 일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부모님 집에서 계단 오르는 소리나 다락방에서 콩콩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요. 얼마 전 부모님과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식당 구석에 있는 놀이방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냐고요.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할머니가 죽어나갔대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죽고 그 모습을 본 손녀가 다락방으로 도망쳤는데 끝내 손녀도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손에 말이죠. 부모님은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인 줄 처음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영혼이 현재까지 머물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래준 거라고 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총소리 같은 탕탕거리는 소리에만 나타났던 걸까요? 어쩐지 그 아이의 마지막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엄마의 말로는 현재 그 집에 사시는 분들도 종종 다락방에서 어린아이가 뛰는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네. 어린아이의 영가가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다락방 쪽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집에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히 갈 데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이인데 자기가 살던 집 외에는 아는 곳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일리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과연 총 맞아서 죽은 사건이었을까요? 지금 앞뒤로만 정황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전 좀 다른 생각이에요. 망치가 아니었을까? 탕탕탕탕. 아, 이렇게 찍는 소리. 저는 아유 괜히 얘기하면 또 일리 없다고 할까 봐. 네, 일리 있어요. 일리 있다고 해줄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은 일리 있었다고요. 네. 뭐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또 이제 그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전쟁. 그때쯤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네. 사연자의 어머니가 과자와 이렇게 초콜릿을 사가지고 와서 예, 기도로 아이를 달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나요? 일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그 다음 분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조금 정당화 예, 아니면 합리화 달래줬다? 우리만큼은 지금이라도 뭐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일리 있어요. 좋아요. 저는 그 효과를 봤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야. 마음을 쓴다. 일리 있어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 무속인 분들 다 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바꿔서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귀신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리 있어요. 글쎄요.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귀신 입장이 돼본 건 아니지만 사람 입장에서 귀신을 무서워한다면 귀신 입장에서도 사람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리 있어요. 네. 우리 로브 씨는? 귀신한테 그 성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거부터 좀 궁금하긴 그것도 한데. 일리 있어요.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한테 무서워한다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왜냐면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저는 반대로 반응을 했다면 성격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일리 있어요. 이거 약간 밈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중독성 있지 않으세요? 저 뭐 한마디 듣고 싶은 그런 중독성. 일리 있다고. 그러기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네. 자아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자석을 보더라도 N극의 성격, S극의 성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왕 형님이 말씀하신 그 성격 부분은 뭔가의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 기운이 반응을 한 성격, 그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로브 씨는 그냥 찐템 부리는 성격에 대한 그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귀신의 성격. 도망가는 귀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아적인 부분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조건에 의해서 단순 반응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도망을 가야만 했던 반응이 있었다. 일리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아직 뭐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실상은 미스테리 영역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좀 종교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아이한테는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사연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로브님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읽어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빠져들었어. 진짜로요? 네, 너무 빠져들었어요. 토크쇼 같은 거 이런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발음만 좀 덜 세면 좋을 텐데. 연습을 좀 다음엔 더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일수록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저희를 찾아볼 수 있고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컨디션 유지 잘해서 다음 주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 사연을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중 가장 미스테리했거나 가장 무섭거나 가장 일리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신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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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있어. 네. 좋았어.